제가 부자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자들의 현관에는 절대 없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집 현관에는 항상 그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수백 가정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현관에 뭘 두느냐가 재물운을 결정한다는 걸 말이죠. 어느 날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40대 부부가 사시는 집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계속 적자라고 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알았어요. 현관에 깨진 우산이 꽂혀 있었습니다. 시든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거울이 현관문 정면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다 치우시라고요. 그분들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이 물건들이 재물을 막고 있다고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일단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큰 계약이 들어왔대요. 3개월 동안 안 들어오던 주문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관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셨대요. 사업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입구가 막히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현관을 그냥 신발 벗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건 놔두기 좋은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곳에 잘못된 물건을 두면 재물이 도망갑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사업이 안 풀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였습니다. 그때 제 집 현관을 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깨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발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어두웠어요. 저는 다 치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계약이 들어왔어요.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10가지를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안 모이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중간에 끊으면 어떤 물건이 재물을 막는지, 왜 현관이 중요한지, 지금 당장 무엇을 치워야 하는지 결국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재물운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시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부자들의 집과 풍수를 연구해 온 생활 풍수 해설가 심산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현관이 재물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해요. 미신처럼 겁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만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10가지, 그리고 그 물건이 재물을 어떻게 막는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 원리를 깨달은 건 한 부자의 집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은 50대 사업가셨어요. 연 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집에 풍수 상담을 하러 갔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현관이 정말 넓었어요. 최소 5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밝았어요. 조명이 환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신발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신발장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벽에는 밝은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옆쪽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이었어요. 거울도 있었는데 현관문 정면이 아니라 옆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현관을 왜 이렇게 관리하시냐고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사업이 안 풀릴 때 풍수를 공부했대요. 그때 현관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현관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사업이 대박 났대요. 계약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3배로 뛰었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현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을 닦으신대요. 신발을 정리하신다고 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현관이 재물운의 핵심이라는 걸 말이죠.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한 여성 사업가분의 집에 갔었어요. 그분도 큰 부자셨습니다. 그분 집 현관도 특별했어요. 정말 밝았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왔어요. 창문이 있었습니다. 신발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빌트인 신발장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작은 분수대가 있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현관을 이렇게 신경 쓰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배웠대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현관을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잘 됐대요. 투자 제안이 계속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매출도 계속 올랐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부자의 집에 갔습니다. 그분은 60대 자상 가셨어요. 현관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향기가 났어요. 디퓨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따뜻했어요. 센서 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닥이 대리석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신발장이 고급스러웠어요. 문을 닫으면 안이 안 보였습니다. 거울이 옆쪽에 있었어요. 전신 거울이었습니다. 화분이 2개 있었어요. 큰 식물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로 신경 쓰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여쭤보니 현관에만 수천만 원을 투자하셨대요. 현관이 재물의 입구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대요. 그 투자가 수십 배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현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집들도 많이 봤어요. 그 집들의 현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두웠어요. 조명이 약했습니다. 지저분했어요. 신발이 널려 있었습니다. 깨진 물건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그 집들은 공통적으로 돈이 안 모였어요. 사업이 안 됐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관이 재물운을 결정한다는 걸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절대 두면 안 될까요? 저는 수백 가정을 관찰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깨진 물건입니다. 깨진 우산, 금간, 화분, 부러진 우산걸이요. 깨진 물건은 깨진 운을 부릅니다. 재물도 깨져요. 현관에 깨진 물건이 있으면 들어오는 재물이 깨집니다. 온전히 못 들어와요. 한 집은 깨진 우산을 1년 동안 현관에 뒀어요. 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깨진 물건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든 식물입니다. 말라 죽은 화분, 조화, 시든 꽃이요. 죽은 식물은 죽은 기운을 냅니다. 재물도 죽어요. 현관에 시든 식물이 있으면 재물운이 시듭니다. 생기가 없어져요. 한 집은 죽은 화분을 계속 뒀어요. 월급이 3년 동안 안 올랐습니다. 시든 식물은 바로 버리세요. 세 번째는 어질러진 신발입니다. 신발이 현관에 널려 있으면 안 돼요. 벗어놓은 채로 두시면 안 됩니다. 신발은 밖에 나쁜 기운을 싣고 들어옵니다. 그걸 현관에 놔두면 나쁜 기운이 집에 퍼져요. 특히 신발 끝이 안쪽을 향하면 더 안 좋아요. 재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한 집은 신발을 항상 어질러 뒀어요.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갔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으세요. 끝을 밖으로 향하게 하세요. 네 번째는 현관 정면 거울입니다. 거울이 현관문 정면에 있으면 안 돼요. 정면으로 마주보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재물이 거울에 반사돼요. 다시 나가버립니다.
거울은 옆 벽에 달아야 해요. 비스듬하게 봐야 합니다. 한 집은 정면에 큰 거울을 달았어요. 복권도 당첨됐는데 세금 내고 나니 남은 게 없었습니다. 거울은 옆으로 옮기세요. 다섯 번째는 어두운 조명입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안 돼요. 조명이 약하면 안 됩니다. 어둠은 음의 기운입니다. 재물은 밝은 곳으로 와요. 현관이 어두우면 재물이 못 들어옵니다. 문 앞에서 돌아가요. 한 집은 현관에 전등이 나갔는데 안 고쳤어요. 그의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밝은 조명으로 바꾸세요. 센서 등도 좋아요. 여섯 번째는 쓰레기 봉투입니다. 쓰레기를 현관에 두시면 안 돼요. 분리수거 봉투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는 버릴 것입니다. 재물도 버려지는 거예요. 현관에 쓰레기가 있으면 돈도 쓰레기처럼 취급됩니다. 모아도 버려져요. 한 집은 현관에 쓰레기를 모았어요. 카드값이 계속 밀렸습니다.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세요. 현관에 두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먼지와 거미줄입니다. 현관에 먼지가 쌓이면 안 돼요. 거미줄이 생기면 안 됩니다. 먼지는 정체된 기운입니다. 재물도 정체돼요. 현관이 더러우면 재물이 안 들어옵니다. 더러운 곳은 피해요. 한 집은 현관을 1년 동안 안 닦았어요. 사업이 망해서 파산했습니다. 매일 현관을 닦으세요.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여덟 번째는 검은색 매트입니다. 현관 매트가 검은색이면 안 돼요. 어두운 색이면 안 됩니다. 검은색은 음의 색입니다. 재물을 막아요. 밝은 색 매트를 깔아야 해요. 빨강, 노랑, 베이지가 좋습니다. 한 집은 검은 매트를 깔았어요. 월급이 깎였습니다. 밝은색 매트로 바꾸세요. 아홉 번째는 오래된 신발입니다. 신는 신발 말고 안 신는 신발이요. 버릴 신발, 고장난 신발이요. 오래된 신발은 오래된 운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재물이 못 들어와요. 현관에 안 신는 신발이 있으면 재물운이 낡아집니다. 새 기회가 안 와요. 한 집은 10년 된 신발을 현관에 뒀어요. 승진이 10년 동안 안 됐습니다. 안 신는 신발은 버리세요. 열 번째는 우산꽂이에 물입니다. 우산꽂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젖은 우산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고인 물은 썩은 물입니다. 재물도 썩어요. 우산꽂이 물이 있으면 재물이 썩습니다. 부패해요. 사라져요. 한 집은 우산꽂이를 안 비웠어요. 저축한 돈이 사기당했습니다. 우산꽂이 물은 바로 버리세요. 항상 말려두세요. 이런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재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누적되면 재물운이 완전히 막힙니다. 그럼 이런 물건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수백 가정을 지켜보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수입이 안 늘어요. 기회가 안 와요. 계약이 안 성사됩니다. 승진이 안 돼요. 투자 제안이 안 들어옵니다. 한 집은 현관이 지저분했어요. 10년 동안 월급이 그대로였습니다. 두 번째, 돈이 들어와도 나갑니다. 수입이 있어도 금방 없어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병원비, 벌금, 수리비가 계속 나가요. 한 집은 현관에 깨진 물건이 많았어요. 보너스 받으면 사고가 나서 다 썼습니다. 세 번째, 빚이 늘어납니다. 돈을 빌리게 돼요. 카드값이 밀려요. 대출이 늘어납니다. 갚아도 끝이 없어요. 한 집은 현관이 어두웠어요. 빚이 1억까지 늘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손님이 안 와요. 거래처가 끊어집니다. 투자를 받지 못해요. 적자가 계속됩니다. 한 집은 현관에 쓰레기를 뒀어요. 사업이 망해서 폐업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도 나빠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요. 병이 생깁니다. 우울해져요. 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한 집은 현관이 더러웠어요. 온 가족이 아팠습니다. 이런 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현관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현관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당장 현관을 보세요. 깨진 물건이 있나요? 시든 식물이 있나요? 신발이 널려 있나요? 더러운가요? 있다면 바로 치우세요. 두 번째,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바닥을 닦으세요. 먼지를 털어내세요. 거미줄을 제거하세요. 반짝반짝 닦으세요. 매일 아침 닦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신발을 정리하세요. 신발장에 다 넣으세요. 밖이 보이게 하세요. 안 신는 신발은 버리세요. 현관에 신발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하세요. 네 번째, 조명을 밝게 하세요. 어두우면 바꾸세요. 밝은 전구로 교체하세요. 센서 등을 달아도 좋아요. 현관이 환해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거울 위치를 확인하세요. 정면에 있으면 옮기세요. 옆 벽으로 옮기세요. 비스듬히 보이게 하세요. 여섯 번째, 살아있는 화분을 두세요. 작은 거라도 좋아요. 싱싱한 식물을 두세요. 매일 물을 주세요. 관리하세요. 생기가 있어야 재물도 생깁니다. 일곱 번째, 향기를 두세요. 디퓨저를 놓으세요. 좋은 냄새가 나게 하세요. 현관이 좋은 냄새 나면 재물이 좋아해요. 여덟 번째, 밝은 색을 사용하세요. 매트를 밝은 색으로 바꾸세요. 현관 소품도 밝은 색으로 하세요. 아홉 번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현관을 체크하세요. 깨진 것, 시든 것, 더러운 것 없는지 보세요. 바로바로 처리하세요. 열 번째, 현관을 사랑하세요. 현관은 재물의 문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현관이 좋아지면 재물이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현관이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깨진 것, 시든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을 치우세요. 밝게, 깨끗하게, 향기롭게 만드세요. 지금 당장 현관을 보세요.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세요. 청소하고 정리하는 건 돈이 안 들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현관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드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